거의 뭐 태어난 그때부터 가정폭력이라든지 부모님들 부부싸움에 진짜 정말 끝도 없이 노출됐었거든요. 2주에 한 번씩 아버지의 그 알코올성 폭력으로 인해서 정말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게 아버지의 잘못으로만 보였고 진짜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온 가족이 당연히 아버지를 미워했고, 그 미움이 아버지의 폭력성을 더 심화시킬 뿐이었거든요. 거의 뭐 이틀에 한 번씩 술을 드셨으니까 뭐 항상 뭐 연례 행사였죠. 큰 싸움은 2주에 한 번씩, 그리고 뭐 술로 인해서 힘들었던 거는 이틀에 한 번씩. 진짜 매일매일 밤에 진짜 지옥 같았어요, 정말. 그래서 뭐 집에 유리가 다 박살이 나가지고 어디가 다치셨는지 몰라도 막 집에 왔는데 방바닥에 피가 흥건한 거예요. 집에 아버지 혼자밖에 안 계셨는데. 그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서 뭐 잡혀가는 일도 있고, 정말 이런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진짜 폭력적인 시간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때는 진심으로 아버지가 안 계시면 좋겠다, 그냥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미움과 증오, 분노밖에 남지 않았었고, 근데 중학교 때 제가 힘이 센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키가 거의 중학교 때 키인데,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막기 위해서, 가족들을, 어머니와 누나를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가 술 드시고 오시면 일부러 그 시선을 저한테 돌리려고 제가 막 난리를 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타겟이 제가 됐거든요. 중학교 시절부터 아버지한테 힘으로 대항하면서 제가 맞서 싸웠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때부터 저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어린이는 아니었죠. 이제 청소년을 넘어서가지고 어른과 같이 힘으로 싸우는 그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좀 특이한 그런 시간을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정말 힘들었지만 어머니한테 그 폭력의 화살이 돌아가는 것만큼 제가 눈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것만큼은 난 못 보겠다 해서 항상 저한테 이제 시선을 돌렸던 게 있습니다. 그랬었는데, 근데 그게 아버지의 삶을 이해를 하면서 좀 얻은 깨달음이 있는데, 어느 날 한 제 과정을 통해 가지고 부모님의 과거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살펴봤는데 어머니와 아버지의 과거를 깊이 파고들다 보니까 우린 유전적인 요인으로 성격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는데, 왜 어머니가 그렇게 힘든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았을까에 대한 답은, 외할머니도 정말 힘든 삶을 사셨지만 자식들을 버리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외할머니의 그런 강한 책임감이 있는 모습을 보고 자라난 어머니가 결국에는 성인이 되어서 어머니도 정말 힘든 삶을 사셨지만 자식을 버리지 않는 강인한 여성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대체 왜 제가 어린 시절에 그렇게 악마 같은 행동으로 온 가족들이 힘들게 했을까를 살펴보면, 이 또 아버지의 아주 어린 시절로 제가 돌아가니까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 아버지도 제가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또한 4살, 5살 어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때 이야기를. 근데 아버지가 4, 5살 때 이제 담배와 노루 막 한창인 도박판 구석지에서 이제 아버지도,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따라서 가서 앉아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 아버지가 성인이 되어서 결혼한 후에도 단 한 번도 누군가의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어린 나이에 돌아가셨고, 할머니 또한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아버지를 거의 방치하다시피 키우셨거든요. 사랑받기 위해서 늘 스스로를 보여줘야 됐고, 그것이 어른이 되어서 인정욕구와 과시욕으로 굉장히 심하게 표현됐는데, 우리도 그렇지만 인정욕구와 과시욕이 심한 사람은 곁에 두고 싶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과 점점 멀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인 저희 또한 아버지가 뭐 조금 하면 내가 잘했지, 내가 뭐 했지 하면서 막 뭐 술 먹고 가족들한테 막 나쁘게 하면서 자기한테 인정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는 너무 싫었어요, 그게. 그래서 잘했다고 해도 절대 잘했다라는 표현도 안 하고 그냥 미워하기만 했죠. 아버지는 사실 인정해달라, 내가 잘했다, 칭찬해달라 넘어서서 4살 때 어린아이의 마음 그 상태에서 진심으로 누군가 자기를 사랑해주길 바랐던 거예요. 그냥 사랑받고 싶었던 어린아이의 모습이 결국 성인이 되어도 표출이 되는 거였어요. 그걸 몰랐죠. 왜냐면 제가 아버지의 과거를 몰랐으니까. 살면서 단 한순간도 누군가한테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과연 평화롭고 행복한 가정을 올바르게 이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거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릴 적 아버지도 당시 어른들에게 좋은 배움을 받지 못해서 어른들 역시도 어떻게 보면 윗대에서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을 거고, 결국 그런 생존을 위한 치열한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에게는 서러움과 분노, 이제 폭력으로 이렇게 표출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행동하면서도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는지까지 살펴보면, 아버지는 할머니가 술을 드시고 집안 살림을 다 부수면서 술주정을 부리셔도 한 번도 짜증내지 않고 그걸 다 치우면서 그냥 묵묵하게 그냥 할머니의 술주정을 다 받아줬다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버지 또한 저희한테 술주정을 보여주셨지만 나도 그냥 인정해달라,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부모님은 뭘 해도 자식된 도리로서 살펴봤어야 됐다.
나는 그렇게 했다. 너희들도 그렇게 된 게 맞지 않냐라는 내면의 그런 감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희에게 못되게 대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면서도 왜 저렇게 뻔뻔하게 우리한테 뭔가 요구를 하지? 왜 우리가 잘해주길 바라고 인정하길 바라지? 정말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과거를 살펴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자기에게도 그렇게 해주길 바랬던 거였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좀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오히려 그 어린 시절 배우지 못했던 아버지의 그 모습들이 좀 측은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게 아버지가 만약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라나셨다면 저는 태어나진 않았겠죠. 당연히 태어나진 않았을 거고. 그리고 제가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이 저에게 어떻게 행동하셨던지 간에 굉장히 감사해야 될 일이고, 삶이 너무 힘들어서 부모님한테 그럴 거면 나를 낳지 말지 왜 낳았어? 라는 비관적인 태도로 절대 삶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물론 그런 말 하고 살겠다라고 하면 그 본인 선택인데 그거 막을 방법이 없죠. 내가 뭐 부모님 욕하고 내 태생을 비난하면 살겠다, 비관하면 살겠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내 삶을 좀 개선하고 좀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럴 거면 나를 왜 낳았어? 그런 시선으로 부모님을 바라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 또한 부모님에게 좋은 교육을 받지 못하셨음에도 그래도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심에 감사하다. 물론 내가 원하는 만큼 완벽하게 좋은 부모님의 모습으로 나를 줬는지 아닌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저 나를 낳아주고 책임감 있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설령 제가 겪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이제 부모님한테 버림을 받았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냥 내 태생 자체에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태어났든 간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래도 우리는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 태생 자체를 비관하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지? 그럴 거면 내가 안 태어나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관점을 바꿔드리고 우리가 조금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이 과정에서는 그런 사고방식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태생 자체가 어떻고 내가 나아가는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부모님한테 나쁜 소리를 듣고 폭력적인 과정에서 자랐을지라도 그래도 내가 지금 존재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좀 느끼는 게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 관점이 돼야지만 나머지의 어떤 행동들이 조금 좀 행복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불행함이 계속 내재되어 있으면 자꾸 이게 올라오거든요. 어릴 적 그 트라우마들이 올라오면서 나를 괴롭히고, 이거는 전문가들이 하는 영역이라서 제가 감히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좀 관점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는 중요하다. 근데 이게 내 스스로 안 되면 그럴 땐 당연히 전문가를 찾아가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내 존재 자체에 대해 감사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 삶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 또한 나와 같은 어린 시절이 있었구나. 우리 부모님은 현재 지금 내가 완벽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 부모님 또한 과거에는 완벽하지 않은 어른이었구나. 지금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모님도 어른도 무조건 옳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줘야 된다라는 건 없어요. 어른도 다 미숙하고 살아본 인생이 처음이고 부모님도 처음 겪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 못할 수 있거든요.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실수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했던 행동들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의 판단 이전에 부모님이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부모님의 입장에서의 관점도 살펴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도 많이 배우지 못했던 시간들로 나에게 더 지혜롭고 나에게 올바른 교육을 못 해주신 거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관점만 딱 바꾸더라도 내 태생에 대한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함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정말 많이 미웠고 과거에 정말 안 좋은 일이 있었을지라도 내가 부모님 사랑하는 것까지 안 된다면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부모님이 왜 그렇게 나에게 하셨는지, 부모님의 어린 시절 또한 내가 힘들었던 것만큼 또는 나보다 더 힘든 시절을 거치면서 좀 더 건강하고 지혜로운 관점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모님을 통해서 좀 관점도 바꾸고 내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함을 어떻게 느끼면 좋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고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되고, 부모님의 어린 시절, 더 나아가서 할머니의 과거까지, 할아버지의 과거까지도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씩 힌트를 찾아가면서 왜 내가 현재의 모습이 되었는지, 왜 부모님은 나에게 그렇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좀 좋다는 부분이고, 이 영상을 통해서 작게나마 내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좀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해도 정말 큰 성과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된다면 오늘은 뭐 전화는 못 드려도 내 스스로 마음으로라도 부모님한테 그냥 감사합니다. 나에게 좀 안 좋게 대했을지라도 우리 부모님도 그냥 잘 배우지 못해서 나에게 더 좋은 가르침을 주지 못한 부분을 이제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지혜로워져서 부모님을 이해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좀 이해하면서 계속 나아가면 이것도 행복에 다가갈 수 있는 굉장히 큰 길이거든요. 큰 길이기 때문에 절대 놓치지 말고 챙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